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4월 23일 토요일 경마 준비되어 있고, 자, 핵심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훈 기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경마도 뭐 거의 뭐 5주 경마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좀 치열한 편성이네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경마도 팬 여러분들의 또 성원 덕분에 또 승왕리의 경마도 끝이 나주었고요. 지난주 다 결과들도 괜찮습니다. 특히 박남규는 현장 승부가 이제 토요 경마인가요? 네. 토요 4경주였죠. 와일드레이크. 네. 43.4배짜리 또 와일드레이크가 안양 조교사가 이제 관리하는 마필인데 말은 괜찮은데 이 조교사 상태가 별로라면서요. 약간 좀 풍을 좀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조건이면 마방에서는 전력을 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일드레이크는 뭐 제 관리 마필이고 종어지급판인데 방송에서도 그 와일드레이크 언급을 드렸죠. 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이게 액면 보니까 굉장히 좀 약해 보였던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좀 잘 뛰었던 그런 느낌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김태훈 기자는 역시 그 일요경마 서울 8경주가 승부경주였죠. 본 방송을 통해 승부경주 보내주고 퀸 허드슨의 스타버님이죠. 오히려 변형이 잘 나왔습니다. 인기 순위가 빠져가지고 25배짜리 또 김태훈 기자 또 주력 또 승부권 또 서울 또 4경주 또 마중물 레이스도 15배짜리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난주는 그 제주 경마가 아주 또 폭발적인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주 금요 경마 5개 중에서 4개 경주를 원틀로 그 중에서 3개를 단통으로 잡아드렸고요. 또 토요 제주 경마도 제주 5경주였죠. 28.4배짜리를 또 잡아드렸고요. 서울 경마도 뭐 토요 경마 2경주, 또 일요 경마 1경주, 3경주에서 주력 단통으로 쏙가드렸습니다. 이번 주 경마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최소한 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 또 짭짤한 승리도 한번 기대가 되는 한 주다. 이렇게 미리 총평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2경주, 10경주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 김태훈 기자는 5경주, 7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경주부터 한번 살펴드릴게요. 1경주 보시죠. 국산주권의 1000m 편성인 1경주는 일단은 10번의 캐피 리버 중심으로 1번의 베트 파티 내지는 7번의 키르케 이렇게 좀 잡혀있는 편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10번 캐피 리버의 입현 전망은 높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주행검사 기록도 물론 좋습니다만 일단 이번 경주는 캐피 리버가 선행 가능성까지 뭐 충분히 모색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혈성을 기대치도 캐피 리버가 괜찮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인정이 되고 후차권에서도 뭐 팔려고 있는 인기 마필 중에서 들어온다고 봐야죠. 순결에 있는 마필은 없다 보이지고 한 마리 이게 뭐 여러 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한 마리를 선택한다면 저는 안쪽 1번마 베트 파티 혈통도 기시는 굉장히 높아요. 주행 검사는 뭐 여러 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베트 파티도 역시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10번 1번 막권이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외로 이 베트 파티가 게이트 때 괜찮더라고요. 예, 원래 혈통이 좋아요. 맨날 또 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좀 느리지 않나 봤더니만 게이트 때 괜찮아요.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주 1경주는 신의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인데 1경주에 대해서 좀 취재하다 보니까 전부 다 꼬랑지를 말고 있습니다. 야, 이런 말이 어떻게 되냐. 아직은 아니다. 자신 있게 나오는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주행검사 때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고 기록도 괜찮은 10번마 캐피리버가 저도 가장 안정적인 출마라고 보여지는데 후차권에서는 어떤 마필도 믿을 수가 없다. 얼마나 숨겨놓고 신마들
제대로 승부를 하느냐 이런 마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까다롭고 현장에서 분위기를 좀 보고 10번 놓고 한두 방 정도 배당판에서 냄새나는 마필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판이 의외로 또 아사리판이라 마사리판인데 뭐 10분의 캐피리버는 얘도 게이트 히터를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목에 쪽에서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에요. 이런 말들이 좀 성장하면 또 잘 나갈 수 잘 있죠. 나갔죠. 저는 이번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뜬금없이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을 꽂는다. 거의 뭐 백판에 가능한데 6번의 드림시티 이럴 때 또 서도수 기수가 한번 승부를 끌어가는 스타일이 예전에도 그런 타이밍 가지고 제가 한번 재미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배당말로 6번의 드림시티 정도를 한번 노리고 있고 그럼 10번 중심으로 가시면서 후차권은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주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방당유인의 추천 경주 되겠고요. 국산 육군의 1200 필정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4번의 2K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의 에버 A1 그리고 5번의 환상의 도약 8번 햇빛스가 잡히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이 경주 한두 번 뛴 10마들 간의 접전 경주고 능력상 축은 없습니다. 4번, 5번, 8번, 1번 정도가 약간은 실전 뛰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도 팔려주지만 한 수의 능력을 지닌 마필은 없고요. 이번 주 이 경주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복병마로 보는 마필은 바로 11번마 브라보 진선미. 이 11번마 브라보 진선미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습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 이후 두 차례 경주에서는 의외로 좀 후미권에서 각지를 추입으로 바꾸려는지 슬쩍 후미권에서 슬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 의외로 괜찮습니다. 데뷔전 때 보였던 순발력만 보이면서 앞선에 붙어준다면은 직전 대비 힘은 많이 찼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은 11번마 브라보 진선미 11번 옥하면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방랑기회 춘이죠.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들 간의 한판 대결이기 때문에 뭐 변수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좀 어설픈 마필이 또 인기마로 팔려주고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에 대한 일단 옥토도 잘 가려야 됩니다만 역시 숨겨져 있는 마필을 한두 노려갑니다. 뭐 컨디션의 변화가 뚜렷하고 편성도 그렇고 뭐 충분히 숨겨져 있는 잠재력 앞으로 뛰어줄 걸음의 여력은 정말 많이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그 마필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보병마 강하게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4번의 2K도 지금 과신할 수 없는 분위기 아닌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6번 강고청문과의 투선행동 경합도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또 11번의 브라보 진선미는 데뷔전 때 한번 선행 승부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뭔가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전혀 앞에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쏘는 타이밍이 무섭고. 일단 그래서 이번 기회는 상당히 또 나이나 일면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또 방랑교회는 또 특급 관리만 한 마리 놓고 들어오게 되는 승부 이경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3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의 1300인데요. 이 3경주는 7번의 더 스프라이즈 중심으로 배당판 들어갑니다. 9번의 새벽 불꽃이 강세를 보이면서 10번의 세븐라이트 내지는 2번의 써니 스카이가 잡히는 편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워낙 부진마 레이스죠. 부진마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봐요. 고마 새벽 불꽃이 지난번 선행을 가는 과정에서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좀 무리하면서 갔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4천에 머물렀는데 이번 경기는 뭐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선행을 가고 또 편성도 지난번보다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더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이만한 편성이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최대 경기까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9번, 7번에 동반의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도 부진마들 간의 경주입니다. 능력이 세지 않은 별게 없는 그런 마필들이라서 보여준 액면상 7번 더 서프라이즈와 9번마 새벽불꽃 두 마필이 분명 났습니다. 9번 선행에 7번 선입 땡땡 끝날 수도 있는데 저는 9번마 새벽불꽃이 김옥선 기수 인기나 하면은 왠지 좀 불안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렸고 그래서 안쪽에 위치한 4번만 완전 잘 나가가 실전을 거치면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7번, 4번 막건이 좀 더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성이 조금만 세면 7구는 다 자르고 그렇죠.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가지고
저는 그 역시 또 김태형 기자가 잘 지켰는데 4번에 완전 잘 나가. 2천승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박태종 기수가 한번 이것도 뭐 앞장되지 않을까요? 초반에 강공을 펼친다면은 이게 또 지난 그 1월 30일 날 이제 한 3개월 정도 휴양하고 나와가지고 좀 탐색이고 지난번 보니까 또 종반의 그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때는 4번에 완전 잘 나가 정도는 또 복병마로 한번 지목해드리겠고요. 자, 사경주는 신승훈이의 승부 경기를 한번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산 오고는 1200 핸디캡인데, 자, 일단 액면 배당판의 흐름이 4번에 라스트 코디를 중심으로 뭐 2번에 하이베트, 3번에 초원의 창가, 뭐 7번에 뉴월드, 뭐 골고루 지금 잡혀 있고 팔려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주력 한방 복승시켜주는 중배당 단방을 한번 딱 충납해 보는 순간 이 한방은 필사의 막권이다. 필수 불가결의 배팅 막걸리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중배당 단통한 노리는 게임이고요.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좀 까다로운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좀 빨라요. 물론 이제 3번 라스코디가 데뷔전에서 뭐 마중물을 3마신으로 이겼던 그런 마필인데 1번마 여의킹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6번마 불패셔널할지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는 앞선이 좀 지저분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승부전을 가는 라스트 코디도 다소의 그 국산마 5군 경주에서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고 숨어있는 무병은 뭐 10번마 아메리카 드림도 내측으로 기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훈련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고 또 6번마 불패셔널한 마필도 1년 넘게 지금 휴양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기본 싹수는 사실 뭐 불패셔널 하나가 가장 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상태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종합지 백판이긴 합니다만 불패천하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저는 4번마 라스트 코디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데뷔전 때 제가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쌍승시까지 가능하다 추천해드렸는데 상태가 데뷔전 때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컨디션은 직전 데뷔전보다는 확연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뭐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4번마 라스코디는 인정하고 들어가겠는데 후차권이 깝깝합니다. 2번 하이베트, 3번 초원의 창가, 7번 뉴월드, 8번 은상덕회, 10번 아메리칸 드림 뭐 다 되는 상당한 안타전인데 그나마 최근 조금씩이나마 걸음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 8번마 은상덕회가 뭐 선입권에서 꾸역꾸역 뛴다면은 제가 봤을 때 자력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꾸역꾸역 뛸 수 있는 8번마 은상덕회가 재밌지 않나. 저는 4, 8마권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라스트 코디가 좀 발주 주행검사 때는 잘 못 받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완전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발주연습은 아직까지도 발주에 대한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발주연습 할 때는 나름 잘 나가는데 아직까지 좀 어리고 흥분하고 기가 있어가지고 이마필이 뭐 지난번에 그 선행을 나갔다가 선행을 빼앗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파고들면서 데뷔전에 모레도 상당히 얻어맞았는데도 그래도 마지막에 그림이 나와요. 상당히 여기 또 적응력이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뭐 물론 인기만 잡혔을 거고요. 어떤 뭐 이번 경주는 그 4번 이후에 지금 정말 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거는 뭐 분산의 의미는 솔직히 떨어진다. 제가 누책을 써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레이스일수록 막권 구멍수를 최대한 줄여라. 설마 그 막권이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막권 구멍수를 줄여서 가야지. 그래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먹어도 크게 먹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4경주 주력 한방 그리고 혹시 1, 3장에 대비해가지고 후공은 3복으로 한 2방 정도 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복승 주력 단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5경주 국산 5권의 1300 핸디캡 김태형 기자 추천 경주죠. 이번 경주는 10번의 그 다이돌핀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에 당대걸작도 있고요. 8번에 광량돌풍도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정말 다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그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담 중량도 일가나 늘어났고 지난번에 뭐 광양돌풍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기는 광양돌풍이 다이돌핀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공백기 이후에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뭐 기본 능력도 광양돌풍이 다이돌핀보다는 한 수 위에 기량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이 났고 복격마 중에서는 저는 5번마 라이딩선도 공백기 이후에 지난번에 복귀전에서 뭐 충분히 컨디션을 조율을 했고 이번 경기는 상태감이 굉장히 좋아요. 기본 싹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라이딩선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도 휴양 이후에 좀 상태가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예, 있죠. 예.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는 저는 배당 자체는 노리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인기마들에 대한 전력을 믿지 않습니다. 광현도편이나 다이도편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두 마필 다 능력상 한 수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경계도 직전보다 더 좋아질 리도 없고요. 일단 제가 노리는 마필 복동만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능력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센 마필은 아닌데 컨디션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인기마들의 컨디션이 좋고 여건이 괜찮다면은 만만치 않은 경주가 되겠지만 저는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분명 많다고 보기 때문에 능력은 좀 처지지만 현재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 그 마필 놓고 배당 자체를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잡히기는 10분의 다이돌핀, 지난번에 뭐 다이돌핀이 광양돌풍을 한 2마씩 이겼기 때문에 더 잡히는데, 근데 만약 순수한 세기로 본다면은 광양돌풍이 더 세지 훨씬 않습니까? 세죠. 예. 지난번에 뭐 광양돌풍은 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8번 그리고 다이돌핀 10번 좀 분위기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느낌 없지 않아 있고요. 자, 일단 또 숨어 있는 복병 한 마리, 또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말이기 때문에 걸리면 또 중부당 승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이어지는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트리플 샤이닝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가는데, 배당판 인기도는 이제 1번의 스모큰 조라든지 또 8번의 마두령, 뭐 9번의 파워 비슬 뭐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연이죠. 사실 뭐 인기 마필들이 더 보여줄 수 있는 가격이 여러 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번, 7번, 8번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만 스모큰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뭐 1번 게이트에서 서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지난번 11번 게이트에서 너무 또 외곽을 도는 또 거리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스모큰 조가 1번 게이트라면 메리트가 있고 비인기 마필 중에서는 역시 10번만 해피굿데이가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이제 서서히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데뷔전에서 뜬금없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박대룡에서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인데 그렇다면 해피굿데이도 뭐 서서히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피굿데이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만한 편성이라면 해피굿데이에게도 첫 입상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사가 데뷔 전에 탔다가 이제 그다음에 박태영 기수가 탔다가 다시 또 문세영이 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죠. 예. 설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 번 타봤으니까 전혀 뭐 싹수가 없거나 속된 말로 똥말이 다리면 안 탔을 것 같은데 활동적 기대시도 제가 데뷔전 때 말씀드렸지만 활동적 기대시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6경주 뭐 보여준 전력상 1번, 8번, 7번이 근소하게 낮고 세 마필 다 보여준 전력상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입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마필은 바로 8번만 마두령. 이 8번만 마두령이 되겠습니다. 복귀를 보면은 1월 30일의 경주 때 발주가 좋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투심을 보였고요. 그 다음 2월 27일 경주 때는 역시 늦발하는 이후 경주를 마쳤고 직전 경주 마사에 나온 비주얼을 봤을 때는 열심히 탔습니다. 열심히 타고 졌는데 그때 당시 기승했던 이현정 기수 말로는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 방해를 좀 받았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입상은 가능했다. 계속해서 힘은 차 있고요. 직전 경주 3착이 보기는 이빨 탔지만 화면에서 잡히지 않은 곳에서 방해를 좀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8번만 마두령이 배팅에서는 충막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요새 화면 안 잡힐 수가 있나? 아니 그 마사에 나오는 그 화면에 그러니까 안 잡힐 수 있죠. 거의 전주사 다 보이는데 요새는 그래요? 중간에 후미 있긴 있었네 그래도. 있었도 저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뭐 말 타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본인이 좀 확인해봤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트리플 샤이닝도 지난번이 좀 이빠이라서 최근 두 차례가 그렇죠. 좀 기가 막혔거든요 전개가. 근데 결국은 대가리를 못 치지 않습니까? 세진 않아요. 인기마 중에서는 차라리 저는 8번이 좀 더 미래를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도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7경주 이어지는 승부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인데 게임인데 7경주는
자, 4번에 시티스타 중심으로 배당판을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스톰라이크라든지 5번에 아이엠스타, 내지는 또 10번에 영롱이 잡혀있는 편인데요. 자, 박 의원 뵙겠습니다. 일단 뭐 4번 시티스타는 인정하고 갑니다. 뭐 비록 승부전이긴 합니다만 선행도 되고 안쪽 이번 스톤라이커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따라가더라도 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역시 승부전을 가는 10번의 영롱이도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거리적 문제는 전혀 없는 마필이에요.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4번 10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의 추천 경주란 말이죠. 일단 이번 주 7경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저도 4번마 시티스타는 꺾기가 어렵습니다. 4번 시티스타는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후차권에서 최근 생각보다는 기대 이하의 걸음이지만 이번에 원인을 찾아서 장구 변경을 확실하게 한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장구를 바꾸자 걸음 자체는 확실히 변화 왔고요. 금마필 노리는데 현장 분위기 봐서 일단 복순시 한 방과 삼복순시 한 방 딱 두 방 정도로 저배당이지만 압축돼서 승부하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감하게 4번은 빼고 갑니까? 아니 못 뺍니다. 4번은 인정하고 인정하는 시점에 있어야 단방. 네. 4번 인정하는 순간 한 번밖에는 갈 길이 없네요. 이걸 뭐 4번 인정하는 두 번 가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 가겠습니까? 김태현 기자의 단방성 기대해 주고요. 자, 8경주 보시죠. 국산사관의 1400 핸드킬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1번에 참마, 2번에 주얼리파크 강세를 보이면서 복도가 뭐 5번에 싱그러운봉, 6번에 오피데이 정도인데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결론적으로 대끼리 한 방 인정합니다. 뭐 졸리파크는 단독 선행이고 참마라는 마필은 비록 스물절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이제 뛰는 모습 봤을 때는 뭐 상당히 탄력이었고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그런 과정이에요. 따라서 1번, 2번이 좀 유력하지 않나 보여지고 5번 싱그러운 봄은 역시 거리의 문제 좀 있고 6번 오피데이는 지난번에 정말 이빨이 갔습니다만 외식으로 좀 사행하는 그게 다인 마필이기 때문에 1번, 2번을 5번, 6번이 넘어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참마가 좀 발주가 좀 불안한데요. 그래서 올해 1,400에다 나은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주얼리파크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왜? 독땡 같은데. 독땡이죠, 독땡.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저도 대끼리 인정합니다. 1번 참마와 2번 주얼리파크 2번 주얼리파크 선행에 1번 참마 추입 뭐 박영과 생각 똑같습니다. 싱그러운 봄은 1400m 만만치 않고 오피데이는 삐지는 앞벽 나머지 마필들은 전력 자체가 좀 한 수 아래라 보여집니다. 저도 1, 2 대끼리 한 방 2번 1번 딱 한 방을 놓고 배팅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찾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복병은 아무리 봐도 5번 6번밖에 없네요. 없죠. 예. 이게 뭐 1, 2 대끼리 한 방이냐 아니면 삼복승에서 5번 6번 쪽에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느냐 뭐 이런 정도의 싸움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자, 9경주 보시죠. 9경주는 국산상권의 1800 핸드킬인데요. 자, 또 5번에 그 럭키 미적 중심으로 배당판을 들어갑니다. 4번에 터치 플라잉 잡혀 있고요. 3번에 로얄 빅토리 그리고 6번에 아큘레스까지. 이것도 뭐 요한에서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인기만 접전 경주죠. 이번 경주 뭐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 뭐 저는 6번 마큘러스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뭐 16주의 분배 그리고 부담 중량 4.5가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또 장거리에서는 아큘러스가 정말 잘 뛰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터치블라인도 승부에는 부담이 있고 지난번에 뭐 쉽게 선행을 나서서 군마신인데 뭐 편성은 약했던 그런 편성이에요. 또 마음 먹으면 뭐 7번 다이어걸이나 5번 럭키뮤직도 선행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터치 플라잉은 좀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인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9경주 저도 역시 인기만 4파전 3번, 4번, 5번, 6번 네 마필 안에서 거의 끝나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3번만 로얄 빅토리는 능력은 가장 처지지만 감량 2점이라는 정규예상 2점이 좀 있고 5번 럭키뮤직 최근 대상 경주 두 차례에서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 아큘러스도 능력은 여기서 충분권입니다. 단지 공백에 대한 부담스러움 여기 좀 변수인데 그래서 저는 뭐 승군전이지만 이 4번만 터치 플라잉이 배팅권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알던 터치 플라잉이 아니었습니다. 12월 20일 경주 때는 좀 삐지면서 어느 정도 다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1월 31일 경주 때 경주 자체를 아예 흠입권에서 5회를 맞추면서 뛰자 종반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게 약이 됐는지 직전 경주도 편하게 선을 갔지만 막판에 나오는 걸음은 예전에 하던 터치플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한 발 더 쓰는 뭐 거의 추이표 마플처럼 선행 가서 한 발 더 쓰는 그런 모습인데 전력 자체가 저는 확실히 늘었다 보기 때문에 4번마 터치플라잉이 가장 안정적인 복순식에서는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스타보니비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사코나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좀 오버페이스 가는가 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다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우 죽죠. 척추가 더 나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편성은 약간 편성이라고 봐요. 그렇죠. 약간요. 이 뭐 볼트 편성이 사인 좀- 두 마시인데 이제 3번, 5번, 6번이 셉니다. 지난번 편성에 비해가지고는 터치 플라잉도 좀 6이 많은 세죠. 많은 6이 많이 세요. 근데 공백기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에 그렇지. 저도 많은 6이 제일 세다고 봐요. 근데 뭐 터치플라잉 경주에 지난번에 터치플라잉 선행 갔잖아요. 럭키뮤직이 그 경주에 선행 갔으면 볼트 사인 9마신 더 이겼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은 럭키민이 제일 센 것 같죠. 예, 그죠? 예. 지난번 이게 뭐 앞말입니다만 참 강마가 있는 그런 것 같긴 하고 어쨌든 4번에 또 터치 플라잉 어차피 4, 5대길인데 그렇죠. 5는 좀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4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안은 뭐 3번, 3번 내지 6번, 특히 네. 6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방랑기위원 오늘 또 후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혼합 3군에 18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빅마운틴 중심으로 배당판 인기도는 돌아갈 것 같고요. 여기 이제 5번에 전승대수라든지 또는 4번에 로얄 지블리 그리고 11번 샵노카가 좀 마필 잡혀 있고요.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도 뭐 상승세를 보이는 능력마대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축은 없습니다. 1번마 빅마운틴은 제가 직전 경주 광복 70이 선행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선행 가서 상당한 뚝심 여유 있는 입상을 했지만 이번 경주는 선행은 장담할 수 없고 더군다나 50일째 지금 분위기도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마필이고 5번마 전승대세가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는 부담이 57.5도 늘긴 했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복변마 중에서는 저는 10번마 아틀라스2 이 10번마 아틀라스2를 봅니다. 항상 좀 아쉬운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한 그런 아쉬움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팀 홀랜드 기수 최근 타는 거 봐서는 상당히 좀 여유있게 서두르지 않고 여유있게 타는 그런 기술을 보여줬는데 나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5번 복부마 중에서는 10번마 아틀라스2가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랑기운의 추천이죠. 이번 경기는 뭐 무조건 고배당을 노릴 권한에 있습니다. 뭐 인기 마필들이 정말 다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경주 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거리가 또 짧은 마필, 지난번에 다인 마필. 뭐 빅마운틴도 58의 분할 중량은 좀 무겁죠. 그리고 전승대세와의 어떤 선행 여부가 또 관건이 되고 그럼 선행을 못 가는 빅마운틴은 58의 부담 중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전승대에서도 지난번 18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지만 뭐 구마시는 정말 컸다고 봐요. 따라서 1800에 대한 거리 감정이 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 복대문 막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제 뭐 특히 관리 마필 한수 나왔죠. 컨디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따라서 액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고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성대사가 2월 달에는 진짜 완전 여유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좀 실망이었어요. 거리적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또 부담 중량도 좀 있죠. 한 2kg 정도 불어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또 선행을 지난번보다 더 편하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일본에 또 빅마운틴도 어차피 또 선행 가려고 할 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걸리죠, 사실. 그렇죠. 선행은 가긴 갈 텐데 좀 직전은 조금 정말 실망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인기만큼 좀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 대한마 한 마리 예. 또 방랑기위원회 특급 관리 말씀으로 해주시면서 자, 마지막 11경주 또 신승훈의 또 승부처로 후반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혼합 이번에 1200 핸디캡인데 이번에 신조 대역 승군전입니다만 강하게 잡혀 있고요. 여기 이제 12번에 태양왕, 1번에 빅세븐, 또 5번에 절면 쓴다고 하는데 이 태양왕이 얘도 생각보다는 흔한기가 있더라고요, 말이. 그렇죠. 제가 이거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2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든 거는 태왕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거리는 길게 안 나오나 봐요. 근데 그동안 뛰어왔던 편성을 지난번 경주에 대입을 해보면 사실 좀 약한 편성을 놀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고 문시영 기수 기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못 믿어요. 이번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선 만만치 않아요. 페이스도 빠르고. 따라서 이번만 신조 대비 비록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뭐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뭐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제가 이제 보병권에서 보고 있는 마필은 4번마 에이스 더블과 7번 포트레이입니다. 포트레이는 페이스가 빠를 때 1200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에이스 더블도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반가운 마필이에요. 안쪽에서 뭐 선의권에서 전개까지 유리하기 때문에 에이스 더블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2번마 신조대엽은 기본 능력상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막판 탄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뭐 아직까지도 뭐 한계를 보이지 않은 마필로 보기 때문에 이번 인정하는데 후차권에서는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마 빅세븐 그리고 제가 직전연도 추천했다가 아쉬웠던 7번마 포트레이 역시 뭐 승군전이지만 최근 확연하게 달라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10번마 에이피스타 이 정도가 배팅 메리트는 좀 있다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저는 10번마 에이피스타가 최근 예전에 알던 에이피스타보다는 역시 걸음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승군전의 편성은 좀 세긴 하지만 직전 경주 정도의 뚝심이라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2번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우인데 배당 메리트나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10번마 에이피스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조대엽 지난번에 진격의 거인에게 오마신 뒤지는 후착은 조금 실망 아닌가요? 약간 뭐 아쉬움은 있긴 했죠. 근데 역으로 보면 진격의 거장이 너무 잘 뛰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신조대엽이 못 뛰은 것보다는 진격의 거인도 잘 뛰었다. 예. 김태균이 같은 생각인가요? 예, 저도. 그리고 뭐 기본 사이즈는 저는 신조대엽은 1군까지도 그냥 뭐 갈 수 있는 마필로 보기 때문에 1군은 가겠죠 진짜 이 말은 뭐. 네, 가죠. 그리고 이 말은 또 의외로 거리도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거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1군 가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다 보이십니다. 그렇지 부마의 썸머보다가 엄청난 장거리 말이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번에 12번에 태양광 같아요. 얘가 약간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죠. 네. 지난번에 그 처음으로 와우캣이라든지 뭐 퀸즈 챔피언 강동민이 딱 붙으니까 바로 사이즈가 바로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포트레이한테 진 거 봐서는 저도 그렇죠. 포트레한테 그냥 따이고 말았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이번은 정기가 더 잘 놀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기도 뭐 시운이기 때문에 불리하고 또 지난번에 또 페로비치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문수영 기술을 해가지고 뭐 말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2번에 태양왕을 삭제를 해버린다면 바로 이거는 뭐 좀 짭짤한 배당이 눈에 보이시죠? 그렇게 노리고 들어간 겁니다. 복승도 괜찮고요. 3복으로 때리더라도 이거는 뭐 아주 3복은 뭐 한 30변질의 배당까지 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11경주 마지막 신승훈의 승부 경주만을 기대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전개되는 신승훈의 또 제주 경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 경마 팬 여러분들 근성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또 제주 토요 경마 2016년 4월 23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두 제주 경마가 모바일을 제외하고 5개 경기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추천 경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 6경주를 뽑아봤습니다. 특히 6경주는 JIBS의 제주 방송이죠. 제주 아마 지역 방송 같습니다. JIBS의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한 난전이에요. 무조건 그 경주는 배당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2, 3, 4, 6경주 뭐 해설은 5경주까지다 해드리겠고 추천은 2, 3, 4, 6경주 경주해 주시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이 제주 토요경마 2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짜리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이 배당판 인기도는 3번의 미리네죠 미리네 3번의 미리네를 중심으로 1번의 순수혈통 6번의 보금산 4번의 리딩 히터 이런 말들이 좀 잡히고 팔리는데 이거는 복승보다는 3봉 누르셔야 돼요. 어쨌든 이 3번의 미리네가 워낙에 뭐 단독 선행입니다. 또 심지어는 선행을 보내주고 따라가도 입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갈수록 또 그림이 만들고 있습니다. 3번은 강축이고 문제는 3번 놓고 후착을 찾아봐야 먹을 게 없어요. 후착권에서는 재미있는 복병 한 마필을 노리고 요거는 3복승 중배당
주력 한 방까지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주에서 3번에 미리네와 함께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중심으로 삼복 승부처 이렇게 묵혀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3경주는 제주마 800m짜리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도 6번의 원동파워 중심으로 배당판 인기도는 형성될 겁니다. 여기 이제 4번의 제일호라든지 5번의 그 광명의 여신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는데, 액면상 이것도 6번의 원동파워를 빼기 힘들어요. 이 지난번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페이스가 완전히 말리는 바람에 좀 고전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거는 또 그 900m 레이스보다는 800m 경기에서 또 강점이 있는 말이고, 800m 경기에서는 전개가 안 풀려도 자력으로도 가능한 마키빌이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을 좀 빼고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6번 놓고 복승식 가게 있느냐, 4번, 5번 정상에서 강력한 또 인기도 힘들 거거든요. 6번을 인정하는 순간 모를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도 역시 삼복승의 타이밍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숨어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800m 쪽에서 강점이 있는 800m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런 숨어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삼복의 중심을 놓고 한번 때려보는 중배당 승부처를 미리 예고를 해드리겠고요. 자, 4경주도 보시죠. 제주마 900m짜리 경주 되겠는데, 이번 이제 4경주는 이 3번의 백양, 오늘은 전반부에 인기 말들이 상당히 강마들이 많이 나옵니다. 3번의 백야행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이게 뭐 9번의 딩거, 7번의 마이질주, 6번의 해와달, 이번에 청록비상 골고루 나와 있는데, 이 백야행은 단순 선행마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빼앗기는 조건 속에서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줬고, 독땡 나가면 더 좋고, 이번에 또 10번에 또 딩거가 선행권 나가겠습니다만, 여하간 3번의 백야행은 이번 경주의 강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지금 한진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김명래 마방에서 동수만 나오고, 또는 이제 8번 빛의 정원도 5조 이준원 마방에서도 한진말들을 대거 좀 내보내고 있는데, 이 한진말 중에서 또 재미있는 사연마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그거를 중심으로 역시 강축이 있는 경주는 팬 여러분 역시 복승보다는 삼복승 하시는 게 적중계와 배당 두 마리 됐죠. 어쨌든 3번 중심으로 복승식 가봐야 진짜 모를 게 없어요. 이런 데에서는 계속해서 저는 삼복승 추천 승부처, 왜냐하면 노래는 복병이 있기 때문에 삼복 승부처로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이번 주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에 1200 준비되어 있는데, 자,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6번의 애월 1월을 중심으로 5번의 당대 영왕이 좀 잡혀있죠. 여기에 4번의 은하특급, 7번의 나온 세상의 말들인데, 이거는 인기마 접전구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5번의 당대 영광이 비록 승군전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독땡이다 독땡, 단독 진행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번 딱 댕가고 6번의 애월 1호가 바로 그들을 따라 붙습니다. 나머지 말들이 취입이 되냐 마냐 하는 구도가 되겠는데, 애석하게도 다부진 취입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인기마 접전 구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제주 6경주, 오늘 하이라이트 JIBS의 대상 경주 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인기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복승 노리시면 너무나 어렵고요. 복승식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배당판 인기도는 2번에 한라 영산을 필두로 8번의 원당봉이라든지 10번의 백고신천, 11번의 시무상 골고루 지금 잡히는데, 그 어느 말도 믿을 말이 없고요. 제 개인적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에서 명백히 오버페이스로 자멸했죠. 자멸. 힘만 안 배되고 페이스가 되면 되는데, 이미 3석 코너 들어가는데 완전히 또 선행 경합하면서 무리한 싸움으로 무너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그렇게는 안 타겠죠. 아마 그렇게 타가지고 아마 그때 기성기수가 조교사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번 경주에 자기 페이스만 지킨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러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거 좀 다행히 이 마필이 지난번 오버페이스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완전 비인기마거든요. 이번 경주 한번 그걸 중심으로 배당권 승부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JIBSB.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복승 배당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은 승부처 해설 이렇게 쭉 한번 설명드렸고, 이번 주 토요 경마도 또 신성원이가 또 제주 경마 심혈을 다해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토요 제주 경마 부디 근승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